안녕하십니까. 장편외과 의원 이성건입니다. 이렇게 학회에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대장내시경 삽입법은 사실 몇 번의 여러 좋은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보시면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푸시하면 안 됩니다. 레더 상태에서는 루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절대 밀면 안 되겠고, 루멘이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도 밀면 안 되겠습니다. 무리한 푸시는 결국 퍼포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결국 컴플리케이션은 루프가 생겼는데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미드-T, 헤파틱 이런 데서 루프가 안 생기게끔 루프를 안 만들고 들어가고, 루프가 만들어지면 풀면서 들어가는 게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루프가 만들어진 거는 저항감이 있다거나 프리감이 없다거나 또는 파라독시칼 무브먼트가 있거나 수검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루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에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 컨트롤은 아트의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지글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지글링을 통해서 프리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건 고위험군은 특별히 조심을 하는 겁니다. 어드이전이 있거나 포스트 오피 히스토리 때문에 어드이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실이 있는 경우, 올드 에이지인 경우, 그리고 장정결 상태가 나쁜 경우, 그리고 너무 야위인 경우에는 포푸레이션 리스크, 합병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고위험군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검,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서 좀 자만하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고요. 특히나 러닝 커브를 극복하고 막 이제 초보자를 좀 이제 중급자로 가는 과정에서 합병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특별히 그 시기는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술이 너무 급한 경우에 시간이 쫓긴다든가 마음이 급한 경우에도 합병증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검사하시는 수검자들이 이렇게 이제 통증을 호소하거나 또는 세츄레이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인서션에 집중한 나머지 그런 부분을 놓칠 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인서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2009년에 대장내시경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2022년 1월 지금까지 거의 2만 명 넘게 대장내시경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국립암센터에서 저희 연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문장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좌우자, 우, 자, 자, 우. 이 7글자가 대장내시경 인설션의 비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통과할 때는 좌측 토크, 우측 토크, 좌측 토크, 그러니까 좌우좌를 통해서 직장과 RS 정션을 지나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뒤쪽이 계속 루프가 만들어지면서 엉망이 되거든요. 많은 대장내시경 초심자들이 직장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거나 루멘이 보인다고 전진하다 보면 거의 100% 루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왼쪽 토크를 먼저 주면서 의식적으로 먼저 좌측 토크를 주고 우측 좌측을 통해서 RS를 지나가는 게 인서션을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루프를 안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시그모이드와 SD 정션을 지나갈 때는 우측 토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좌우자, 우, 좌좌우에서 이 우, 좌우자 다음에 오는 이 우가, 우측 토크가 시그모이드와 SD 정션을 지나가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측 토크를 하면 라이트 토크, 그리고 이제 풀백을 하는 건데요. 자꾸 우측으로만 가다 보면 오히려 이제 루프가 만들어지거나 선단부가 이렇게 내시경 스콥이 자꾸 꼬이게 되기 때문에 우측 토크를 주고 넘어간 다음에 폴드를 하나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중립을 만들고 다시 폴드가 우측으로 돌아가고 결국 시그모이드에서는 폴드가 우측 좌측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측 토크 지나가고 풀고 그리고 또 우측 토크 지나가고 풀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지나가면 되겠고요. 소위 슬라롬 테크닉이라고 하는 스키 탈 때처럼 활강할 때처럼 우측 좌측 이렇게 가면서 지나가게 되겠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점 정리를 하면 어쨌든 루멘을 우측으로 두면서 자꾸 우측 토크로 풀고 다시 우측 토크로 풀고 하면서 구불 결장을 지나가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루프가 안 만들어집니다. SD 정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토크를 주고 풀백을 통해서 루프를 안 만들고 들어가고 SD 정션을 지나가는 요령도 결국 우측 토크로 비틀어서 루멘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그모이드 정션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인설션은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SD 정션을 지나가는 게 가장 어렵고요. SD 정션을 지나가면 7분 능선을 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프가 시그모이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면 루프를 풀고 지나가고요. 루프가 안 만들고 들어가는 게 비법인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 비법은 우측 토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D콜론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6시 방향에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죠. 그때는 이제 석션을 하고요. 뭐 좀 쉬고요. 잠시 좀 쉬고 7분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들어간 항문으로 들어간 스코업이 한 40cm 이상으로 좀 길게 들어갔다 그러면 지글링이나 라이트 토크 풀백을 통해 루프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루프를 안 만드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SF 스프레닉에 이제 도달했을 때 스프레닉을 넘어가는 방법은 좌측 토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좌우자 우자좌우에서 이 좌우자 우자 이게 배경화면 보시면 좌우자 우자 SF에는 좌측 토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좌측 토크를 주면서 천천히 뒤로 당겨다 보면 루멘이 보이게 되고 그때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 비망곡부에서 만약에 좌측 토크로 해서 안 넘어가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좌측 토크를 주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시그모이드에서 루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부 압박을 한다거나 또는 안 되면 자세를 바꿔서 라이트 데코피투스로 돌리게 되면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중력 방향으로 처지기 때문에 SF 이 비망곡부가 블런트하게 각도가 이렇게 완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코업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 변경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좌우자 우자좌우에서 이 좌는 미드 T 콜론이 되겠습니다. T 콜론이 처져 있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요. 특히 이런 중년 여성은 T 콜론이 좀 처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씩 어큐트 앵글이 만들어지고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좌측 토크를 통해서 미드 T 콜론을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루프가 만들어지면 배를 누른다든가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헤파틱입니다. 마지막이죠. 좌우자 우자좌우에서 마지막입니다. 우죠. 우측 토크입니다. 그래서 우측 토크를 주면서 넘어가면 헤파틱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이요. 우측 토크 하기 직전에 헤파틱에서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돌아야지 또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라이트 토크라고 우라고 얘기하지만 가끔은 한번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헤파틱에서는 그렇게 우측 토크를 지나가는데 안 되면 뭐 우상복부를 누른다든가 스윙호흡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되겠고 헤파틱에서 안 넘어가는 방법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시그모이드 루프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루프를 복부 압박이든 누르거나 또는 루프를 풀고 난 다음에 헤파틱에서 지나가시면 되겠고 7분 능선이 SD 정션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20% 이상은 헤파틱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헤파틱이 안 넘어가는 결국 그 이유도 시그모이드 루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그모이드 루프를 좀 정리를 하고 헤파틱을 넘어가는 우측 토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을 시도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장내시경 인설션 테크닉에서 핵심은 좌우자 우자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프를 풀고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요. 루프가 만약에 안 풀리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루프를 안 만들고 들어가면 가장 좋고, 루프를 만들었을 때 루프를 풀고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뽕뽕 압박입니다. 배를 누르면 루프가 덜 만들어지거나 또는 루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인설션이 어느 정도 벽이 생기기 때문에 힘의 벡터가 앞으로 가면서 저는 인설션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안 누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루프가 만들어진 부위가 세 부위니까 그쪽을 적당한 방법으로 눌러주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세를 바꾸는 거죠. 레프트 데코피트스에서 슈파인으로 바꾸고 또는 SF에서는 라이트로 바꾸고 다시 헤파틱에서는 레프트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장이 재편이 되면 인설션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CO2를 이용하는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결국 에어가 들어가서 루프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룸에어 대신에 CO2를 쓰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루프가 덜 만들어지고 그리고 검사 끝나고도 수검자들이 훨씬 더 편안해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케이블 쓰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회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좀 숙련자들한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장내시경 초심자들에게는 선단부에 캡을 끼워서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보고들이 많고요. 그 이외에 스티프니스, 이거는 특정 회사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스콥 자체의 경도를 바꾸면서 경도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안 되면 의사를 바꾼다든가 스콥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동원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테크닉적으로도 중요하고 루프를 안 만들고 들어가고 루프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장내시경을 2009년에 시작을 하고 고수님들한테 물었을 때 저희 멘토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장내시경에서 중요한 건 겸손과 마음의 평화다.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만심을 경계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합병증이 없는 인설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다가 안 되시면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안 되면 다시 직장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또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다른 검사 방법, 대장내시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내가 승부를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의사를 바꾼다든가 또는 포기하는 검사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합병증 없는 대장내시경 인설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루프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루프를 안 만들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2만 번의 경험과 13년간의 노하우를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인설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편환외과 이성건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